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공 다수의 고위 관리가 대거 실각하면서 그들 배후에 있는 정치 사기꾼들도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치 사기꾼의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치 사기꾼이란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 위장을 가장하여 다양한 속임수를 통해 지도자들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이익을 얻는 사기꾼입니다. 정치 사기꾼들은 수법이 깊고 정교해서 한 번 당하면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중공 전 법무부 장관 부정화는 2022년에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종신형, 감형이나 가석방 불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정화가 쌍계 처분을 받았을 때 중공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그가 정치적 야망이 지나치게 팽창하였고 권력군의 정치 조직에 가담하여 패거리 정치와 사적 이익을 추구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정치 사기꾼들과 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기꾼들은 보통 허구의 주요 지도자 친척이나 특수한 사회 신분을 내세워 공직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른바 희귀한 정치 자원으로 신임을 얻고 지도 간부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정치 브로커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일부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치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관계와 암묵적인 규칙을 통해 지도 간부들과 연결하여 정치적 인맥을 쌓으려 하며 승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중공 관영 매체에서 폭로된 정치 사기꾼 중에는 중공 전 공안부 부부장 손력군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화는 손력군의 지원을 받아 북경시 공안국장, 북경시 당위원회 상임위원, 공안부 당위원회 부서기, 부부장 등 중요한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부정화의 정치적 야망이 더욱 커졌고 더 큰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가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부정화는 다른 몇 명의 정치 사기꾼들과도 결탁했으며 그중 전 북경시 공안국 직원인 석효춘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사건에 연루된 석효춘은 부정화에게 자신이 특수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에게 지도자와 연결해주고 승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부정화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형제처럼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석효춘의 전략은 사실 거짓말로 부정화의 욕망을 일으켜 그의 승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안 그의 직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정치 사기꾼인 이전의 이야기도 다뤘는데 그의 거짓말은 더욱 황당하여 뜻밖에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부정화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전은 중등학교 학력밖에 없었지만 말재주가 뛰어난 인물로 부정화 앞에서는 자신을 전문가이자 학자처럼 포장하고 심지어 지도자 주변에 고위 전략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화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곧 막역한 친구가 됐습니다. 2003년경부터 부정화는 그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화가 리전에게 얻은 것은 오직 속임수 뿐이었으며 리전은 부정화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는 토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제적 분쟁 소송을 협상하고 해결했으며 리전의 친척이 은행에 취직하는 일 등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승진에 급급했던 다른 인물은 바로 전 산동성 농업청 부청장인 단정덕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단정덕의 첩이 태산에서 향을 피우던 중 우연히 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 대사는 단정덕이 시장이 되면 첩이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려면 북경에 있는 장신정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첩은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북경에서 장신정을 찾아낸 그녀는 그가 운영비를 요구하자 단정덕은 180만 위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 자리는 얻지 못했고 대사와 장신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형이는 자신을 풍수와 국학에 능통하고 지도자와 연결할 수 있는 대사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천진의 관료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많은 천진 고위 관리들이 그를 귀빈으로 대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천진시의 전 시장인 황흥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대사는 사실 천진의 평범한 시민이었죠. 당시 천진은 막 새 당서기를 임명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황흥국이 곧 시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식이 전혀 없는 예측이 결국 그를 들통나게 했습니다. 형이와 5년간 왕래를 한 후 황흥국은 마침내 형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황흥국은 화급 부서에 명령을 내려 형이에 대해 엄밀히 조사를 진행하게 했고 그 결과 형이의 진짜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황흥국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전혀 모르는 척하며 가끔 형이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황흥국은 천진시 시장을 맡았습니다. 그중 2008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천진시 당 서기는 장고려였으며 이후 2012년 11월에는 손춘란이 천진으로 배치되어 장고려를 대신했습니다. 앞서 CCTV에서 방송된 중공 중앙기울검사위원회 반부패 특집 프로그램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 형이가 여러 천진 고위 관리들에게 귀빈처럼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형이에게 속은 사람 중에는 장고려와 손춘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사에게 속은 또 다른 인물은 북경시 총공산당 회원 당조석이 정번신입니다. 2017년 말 그는 북경시 남수북조 프로젝트 건설위원회 사무국 순시원으로 직무가 조정됐습니다. 직위 변경에 매우 두려워한 정번신은 급히 한 대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으며 그 대사에게 10만 위안 넘게 지불했습니다. 대사는 손금을 보고 문제없다. 다만 과도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정번신이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그 대사는 정번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정치 사기꾼은 종종 자신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특정 고위 관료를 알고 있어 희귀한 정치 자원을 손에 넣었다고 하거나 고위 지도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기꾼은 경관, 즉 중앙부처의 관리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조석영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국무원 연구실 사장을 사칭하여 조사연구라는 명목으로 사방에 허세를 부리고 사기를 쳤습니다. 일부 지방 지도자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그와 함께 투자회에 참석하여 그를 고문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사기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참으며 자신에게 손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공 관료들은 검찰 조사를 피하고자 정치 사기꾼에게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숙성 전 성위 상무위원이자 부성장인 우회연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칭 중앙기울검사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어떻게 조사를 피할지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그 정치 사기꾼은 사실 란주시 공안국의 퇴직 간부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광주시 전 시위당 서기인 만경랑은 죄를 피하고자 오양영화라는 사업가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양영화가 중앙 지도자와의 로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고 2014년 6월 체포되기 전까지 북경에서 오양영화와 자주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며 5천만 위안을 예물로 건네며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 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또한 사랑의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여성 정치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 농촌 출신으로 3년제 농업학교를 졸업한 하청범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만으로도 몇몇 중공 관료들을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곤명시 공안국우와 지구 전 국장인 도력군과 식사를 한 후 그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억 1천만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또 이 여성은 자신이 성급 지도자의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곤명시 정부의 전 부비서장인 초이민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초이민은 그녀에게 11개의 프로젝트를 맡겼고 계약 금액은 3.2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초이민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죠. 그녀와 관계가 있으니 이제 누구도 두렵지 않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사기꾼과의 결탁이라는 표현은 중공 고위 간부들의 부패 사건 보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1월 9일 중공 총서기 시진핑은 제20기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위 배경 있는 정치 사기꾼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것이 시진핑이 처음으로 정치 사기꾼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4년 1월 8일 시진핑은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잠재적 규칙을 깨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며 소그룹 형성, 팝을 만들기, 천선 연결, 즉 지도자와 연결 등을 단호히 저지하여 각종 정치 사기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시진핑과 같은 50세 후 세대에게는 정치 사기꾼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소리기는 배신자,
공적 내통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이후 소르기와 같은 정치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표현은 누구를 자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1971년 9.13 사건 이후의 림표를 뜻합니다. 왜 림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림표가 모택동에 의해 후계자로 선택되었고 그 사실이 당의 당헌까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림표 사건은 너무나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어색한 설명이 바로 소르기와 같은 정치 사기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정치 사기꾼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사건을 대부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고위 공직자가 정치 사기꾼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걸까요? 해외 중국 매체들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공의 개혁 개방 이후 형성된 독점적 정치 구조를 지적합니다. 500개 특권 가문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각 특권 가문은 자신만의 세력 범위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관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즉 중앙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직에 오르기 쉽다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정치 중개인과 각종 인물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